얘들아 안녕, 제이쌤이야. 오늘은 2022년 수능을 위한 2021년 6월에 실시됐던 고3 영어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총평, 어려웠어. 대체적으로 1등급 비율이 한 5% 내외, 그 4에서 6% 사이에서 형성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야. 그 다음에 수능을 어렵겠지만 예상해 보면 두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최근에 그 6월, 9월 그리고 수능 11월에 있는 수능 이 난이도를 보면 6월 난이도가 11월 수능 난이도와 거의 유사했어. 이게 추세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다른 근거는 어떤 전망 이런 건데 올해 문이과 통합 수학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되면서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문제가 생겨. 특히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점수를 조정한다라든가 원점수를 조정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어렵게 내고 선택 과목은 좀 쉽게 내겠다라는 그런 식의 그 대책들이 나왔지만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선생님들, 많은 학생들이 올해는 이과에 의한 문과대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잖아. 따라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문과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영어의 난이도를 조금 올림으로써 그러한 그 불만들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 실제 6월 모의고사의 정황이 그러한 그 예상치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럼 우리의 대책은 어떻게 될까? 일단 최상위권, 그러니까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에 한정해서의 대책을 얘기해 본다면 최상위권 문과는 일단 뭐 국어 영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건 당연하고 공통 수학에서도 일단 선방하는 게 필요하겠고 게다가 국어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문과 최상위권은 언어와 매체의 선택이 거의 사실상 강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다음에 최상위권 이과는 어떠냐? 수학이라든가 과탐에 선생님이 얘기할 거지만 1등급 얘기를 좀 해야겠어. 특히 최상위권 이과 중에서 이번에 87점 받은 애들 꽤 많지. 정말 조심해야 돼. 11월 수능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영어 깔보다가 큰 코 다지는 수가 있으니까 최상위권 이과는 영어에서 1등급 놓치면 절대 안 된다. 특히 87점 학생들 진짜 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간접 연기 얘기를 좀 해야겠지. EBS 간접 연기가 역시나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밝혀졌어. 따라서 작년까지처럼 EBS 교재를 내신 공부하듯이 파는 건 의미가 없고 EBS 교재는 실력 테스트용 또는 어휘 체크용으로 적극 활용하게 되고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하고 9월까지 와 9월 이후로 나눠서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실력 증강, EBS 교재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니야. EBS 교재를 포함해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실력 증강하는 데 집중한다면 9월 이후에는 이제 문제풀이 스킬, 그 다음에 적응력, 배양 이쪽에 해야겠지. 즉 상위권이라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스킬을 적용해서 시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지금은 문제풀이 스킬과 속도보다는 자기 실력을 올리는 때라는 거야. 즉 농담 삼아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 영어에서 찍기의 시대는 가고 구문과 어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즉 예전에는 잘 찍으면 그것만으로도 한 2점, 3점, 5점 정도는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 따라서 정말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 같아. 더 자세한 그 총평이라든가 해설 강의는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기로 할게. 그럼 이만. 짠. 자, 지금부터는 총평 말고 세부적으로 1등급인 학생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그리고 2등급 또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답률 탑 10을 여기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 정답률이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추정팀으로서 그 공식 집계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차이가 1% 정도도 차이 안 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쨌거나 보면 특이한 게 난이도 1번하고 2번이 2점 빈칸하고 36번 순서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개. 까만색이 2점짜리인데도 당당히 오답률 탑 10에 올린 것. 즉 3점짜리들이 그 오답률 탑 10에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3점짜리가 6문제 올라왔고 2점짜리가 4개가 올라왔고 놀랍게도 3.23번 밑줄 의미는
출제자는 오답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뭐 그닥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31번 빈칸 같은 경우에는 글쎄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제 문제풀이 스킬만 있었으면 금방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요거는 좀 아이들이 당황한 게 아닌가. 게다가 36번 순서는 이것도 뭐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문제는 그 정답이 1번 즉 A12에서 바로 A가 첫 번째 오는 그런 거에 당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오늘의 목표인 지금 이 강의의 목표인 구체적인 목표 3등급이 목표인 학생, 중상위권 2등급이 목표인 학생,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나눠보면 일단 공통적 듣기평가는 다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3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4, 5등급이라는 건데 4, 5등급이라고 해도 듣기평가는 만점 맞아야죠. 제일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은 EBS 교재에 관한 건데 EBS 교재 중에 이제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둘 다 열심히 하는데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일단 수특 영어를 먼저 학습을 하고 최상위권 학생들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일단 수특 영어 독해를 우선 학습한다. 그 다음에 어휘와 관련해서는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즉 현재 4, 5등급인 학생들은 일단 단어의 뜻을 파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접두사, 접미사, 그 다음 어원학습법, 각종 암기 비법을 총동원해서 어휘를 확장하는 것, 뜻을 일단 알아채는 게 주력한다. 그리고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추상적 어휘, 특히 반대말로 짝지어서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그 다음에 기꺼이 하려 한다, 꺼려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다이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들, 워크가 일하다가 뿐만 아니라 뭐 작동하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런 것들에 신경 써서 추상적 어휘를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1등급을 목표로 한 최상급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말, 패러프레이징, 구동사 이쪽에 중심을 두고 강의를 해야 된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권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본다면 먼저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즉 3등급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4, 5등급인 학생들이죠. 일단 듣기평가 만점이 최우 순위이기 때문에 수능은 듣기가 굉장히 느린 시험으로 정평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듣기평가를 만점을 못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안 들려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틀 확률이 높기 때문에 EBS 수능 영어 듣기 교재 펴서 모르는 단어부터 학습한다. 다음에 EBS 교재를 관련해서는 EBS 수능 특강 영어는 표준적인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영어 독해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등급이 목표인 현재 4, 5등급 학생들은 EBS 수능 특강 영어 이거를 먼저 학습한다. 다만 옛날처럼 내신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용도로 공부하고, 다음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시간을 재면서 하는데 요 얘기는 2등급 학생들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1분 40초 룰에 관해서는 공통되는 거니까.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는 기출문제 강의 이런 걸 열심히 듣고 자율학습 시간에는 어휘 확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어의 뜻 자체를 몰라서 이 문장이 플러스 개념인지 마이너스 개념인지 이것도 파악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된다. 다음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가급적 주 1회 이상 듣기평가를 포함한 70분 테스트를 반복 연습해서 최대한 실전 연습하는 거. 참, 여기 모의고사 이후라 하겠지만 9월 모의고사 직전에도 계속 요 실전 테스트는 해야겠죠. 연습해야 되니까 시간 분배 이런 연습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제 미뤄뒀던 수능 특강 영어 꺼내서 계속 실력 테스트하고 있어야 될 거고. 다음은 이제 중상위권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그럼 현재 3등급인 아까 3등급 목표인 애들이 4, 5등급이라고 하면 2등급이 목표인 애들은 현재 3, 4등급 정도가 목표인 애들이겠죠. 듣기평가 만점 입 아프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수능특강 영어랑 수능특강 영어 독해 다 시간 체크하면서 풀어본다. 그 다음에 여기 1분 40초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70분 동안 45문제를 나눠보면 대략 평균 1분 40초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평균적인 문제 시간은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쉬운 문제는 게다가 참
한 문제당 하나씩 문제, 시간을 재배워 푸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비효율적이고, 네 문제,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페이지에 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네 문제 정도 해서, 쉬운 문제는 네 문제 4분, 즉, 1분에 하나씩 풀고, 어려운 문제는 네 문제 8분 내지 10분, 즉, 한 문제당 2분 또는 2분 30초 정도씩 하면서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최대한 시간 줄이는 노력. 근데 이것도 너무 줄일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줄여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 특히 9월 모의고사 이전에 시간 재면서 이 EBS 교재를 푸는 연습을 하자.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역시 수업 시간에는 기출문제 반석 강의하고 어휘학습이 아무래도 아까 3등급이 목표인 현재 4, 5등급 학생들이 어휘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품사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 어휘를 더 적극적으로 1등급 가기 위해서 반대말 암기하고 그 다음 다이어가 뭔지 체크하면서 좀 더 어휘를 심오학습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똑같이 주기적으로 계속 듣기평가 포함한 70분 테스트 반복 연습하고 이제는 영어 독해까지 수특 영어는 물론이고 수특 영어 독해 때까지 끝냈을 테니까 고난도 유형 변형 문제 구해서 풀어보기 시작해야 된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상위권 즉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도 또 이렇게 100점이 필요한 1등급과 94점, 96점이 필요한 1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등급이 목표이면 이제 빈칸이나 요약문 완성 이런 것들은 정답을 주관식으로 예상하면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 유형은 사후 검토하는 시간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즉 이게 시간 안배 연습에 엄청나게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서 절대 1등급이라는 목표가 벗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뭐 쉬운 문제, 듣기평가 안에 푸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쉬운 이전 빈칸이나 쉬운 순서 삽입도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특히 100점이 필요한 학생들은 3점 빈칸이나 3점 삽입짜리 문제를 풀 때 뭐 6분이다 8분이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10분 12분이 넘어가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분 12분이 넘어가 버리면 그 시간을 어디서 확보하냐면 다른 데서 시간을 줄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실수 없이 시간을 줄이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 100점이 필요하다면 100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난 1등급만 있으면 돼 하면 96, 94점이 목표인 건데 예를 들어 3점짜리 2개 플러스 2점짜리 하나까지 내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허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일단 3점 빈칸과 3점 삽입 문제 중 하나는 뭔가 막 6분 8분씩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는 뭐 한 2분 안에 푼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제껴 놓고 하나를 골라서 먼저 그거는 5분 안에 확실하게 푼다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무엇을 고를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둘 중에 어휘가 상대적으로 쉽고 대칭 구조가 뚜렷한 거. 저자의 주장이 이건데 반대 주장은 이런 거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골라서 정답을 고르면 아무래도 실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그게 비슷하다. 그럼 당연히 빈칸을 먼저 푸는 게 요령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친구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역시 9월 모의고사 이전엔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분석, 자율학습 시간엔 어휘를 특히 확장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패러프레이징을 특히 연습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비록 수능 문제가 주관식은 아니고 객관식이긴 하지만 유의어, 비슷한 말이라든가 구동사라든가 패러프레이징 확장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EBS 교재할 때 수특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치사한 것도 아니죠. 현명한 게 쉬운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쉬운 문제 풀 필요 없고 그거는 이렇게 딱 펴가지고 쉬운 문제 유형을 이렇게 쭉 보고서 그냥 펴가서 단어가 어려운 게 있나 없네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 스킵하면서 수특 영어는 고난도 유형만 풀이를 해보고 그러니까 빈칸이라든가 삽입이라든가 뭐 필요하다면 순서까지 그런 정도 유형들만 직접 테스트 해보고 나머지 쉬운 일치불일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만 체크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수특 영어 독해는 그리고 수특 간접 유형이라고 연계라고 하니까 뭐 단어 체크는 물론이고 이렇게 한글 테스트 보면서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내용이 좀 생소하거나 뭐 심리학적 용어가 나온다든가 철학적 용어가 나온다면 그거는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특 영어 독해는 아무래도 전체를 다 평가원에서 나온 평가원스러운 문제들에 관한 가장 좋은 게 EBS 교재니까 전체를 다 시간 재면서 아까 말한 시간 재면서 테스트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뭐 듣기 평가를 포함한 70분 테스트 연습하는 거 당연하게 똑같고, 다만 최상위권은 이제 뭐 수특 영어라든가 수특 영어 독해 다 풀었을 테니까 고난도 형의 변형 문제를 어디서든 구해서 학원이든 학교든 뭐 과외 선생님이든 구해서 계속 많이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J였습니다.